이거 지금 fx가 x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f 프라임이 0보다 작다, 그리고 f 프라임 이게 0보다 작다, 그리고 f 프라임 0 마이너스 f 프라임 이게 6이다 이렇게 알려줬거든. 그리고 이제 1, a, 2, b 요 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요거의 근이 5개인데 그게 이제 0, 1, a, 2, b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요 표현이 뭔지 좀 알아볼 수가 있어야 되거든. 요게 고등학교 1학년 때 이제 2학기 파트에서 이제 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내용인 거잖아. fx가 x랑 같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나오는 근이 0, 1, a, 2, b다 5개의 근을 가진다 라고 한 얘기가 이게 무슨 뜻일까 이거? fx가 x랑 같다 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걸 합성함수를 그려가지고 y는 x랑 교점 찾으라는 얘기인 것도 맞지만, 그렇게 해석하는 게 쉬울까 봐요. 내가 함수가 3차 함수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내가 요놈의 3차 함수의 그래프랑 합성함수를 한번 더 그려가지고 내가 y는 x랑 교점 찾는 게 쉬울까? 그렇지 않을 거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이제 fx가 x랑 같다 요 표현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돼. 그냥 보자마자 아 이게 이거 얘기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딱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인데, 예를 들어서 fx가 이런 게 나왔어. 이게 이제 만약에 y는 fx 여기가 이제 2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였다고 쳐. 그러면 사실 이제 저놈을 알아보는 방법은 어렵지 않죠. 얘 같은 경우에 함수가 이제 정해져 있고 얘네들의 합성함수가 어떻게 그려질지도 우리가 뻔히 알 수 있잖아. 그럼 그림 어떻게 그려져? 뾰족. 그래서 여기가 0에서부터 1까지 사실은 이제 속함수의 증가 구간이랑 감소 구간 나누는 거죠. fx가 증가 구간이 0에서부터 1까지니까 0에서부터 1까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이 0에서부터 2까지야. 그럼 또 0에서부터 2까지 집어넣었을 때 나오는 값을 여기다 그릴 거 아니야. 0에서부터 1까지에다가. 그럼 그 모양이 이제 요거잖아. 봉우리. 그게 여기 안에 이제 이렇게 그린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마찬가지로 1에서부터 2까지도 집어넣으면 나오는 값이 2에서부터 0까지야. 그럼 그걸 2에서부터 0까지 다시 읽을 거 아니야? 그게 이렇게 그려져. 그걸 오른쪽 방향으로 그려야죠. 그게 이렇게 또 그려지는 거야. 이게 이제 y는 x랑 교점 찾으라 그랬으니까 사실은 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오는 요 교점 하나, 둘, 셋, 네 개 이거 찾으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 이 fx가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 fx가 이렇게 그려졌을 때 fx가 x랑 같다의 근을 찾아라라고 하면은 이렇게 네 개야. 근데 이거 언제 어느 세월에 이렇게 합성함수를 그려가지고 판단하고 앉아 있어? 그게 싫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볼 수가 있냐면 요 놈을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fx가 x가 되는 것은 사실상 이런 거거든. x에서 뭐 x로의 대응 f가 있었는데 뭐 예를 들어 뭐 1, 2가 있었다. 1, 2가 있었다. 1, 2, 3, 1, 2, 3에서 1, 2, 3으로의 대응 합성함수 ffx야. 되십니까? 근데 1은 출발해서 여기 어딘가를 거쳐가지고 가긴 하겠지만 반드시 어디로 가야 된다는 얘기? 결과적으로 1로 가야 된다는 얘기야. 이 소리가 지금 얘 소리야. x 집어넣으면 x 나와야 된다. ffx 입장에서. 이 소리거든요. 여기에서 1로 갈 때 얘는 1로 간다 이런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얘는 1로 간다 이런 얘기. 얘도 1로 간다 이런 얘기거든. 그럼 정의에서 봐야 되는 거잖아. 뭐 항등함수여도 당연히 성립합니다. fx가 자기 자신으로 그냥 애초에 쏠렸으면 그것도 당연히 성립해. 하지만 요거는 크로스도 성립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가는 경우, 요렇게 가는 경우, 뭐 요런 경우도 성립한단 말이지.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이거를 갖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 수가 있냐면은 요게 이제 사실은 fx가 x랑 같다라는 의미는 f 인버스 x로 생각해 보면 내가 여기 양변에다가 f 인버스 x를 씌우잖아. 그럼 얘가 이제 이렇게 되죠. fx가 f 인버스 x랑 같다. 이런 의미가 되지. 이 함수 대응 f는 역함수가 자기 자신이랑 같은 상황이야. 이해되십니까? 물론 얘는 이제 내가 그림 뭐 함수의 대응 관계를 갖다가 역함수가 존재하도록 그림 그 상황을 세팅을 했기 때문에 상관이 없죠. 그지?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무방하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f였기 때문에. 근데 이제 3차 함수 같은 경우에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증가구간, 감소구간, 증가구간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역함수가 존재할 수 없는 1대1 대응이 아닌 구조일 거 아니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거든. x에서 x로에 대한 f가 있는데 1, 2, 3, 1, 2, 3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이렇게 대응되는 구조 f가 있었다고 치자. 그런데 여기에서 fx가 x가 되는 x값을 구하라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면 내가 여기에서 f 인버스는 없어. 역함수 존재하지 않는 상황인 거잖아.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그렇지만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f 인버스 이거를 나는 이제 여기에선 함수라고 부르지 않고 역대응이라고 생각을 할 거야. 역대응.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경우를 갖다가 역대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겠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1,1을 지나고 2,1을 지나고 여기가 3,3을 지나는 f인데 f 인버스 입장에서는 1,1과 1,2와 3,3을 지나는 대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일치하는 게 요 경우가 있지. 그러니까 요거의 근이 뭐가 된다는 얘기냐면은 1이랑 3이 된다는 얘기야.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해볼게. 어떤 식으로 볼 수도 있냐면 x에서 그냥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냥 fx가 1, 2, 3이 있고 1, 2, 3이 있고 1, 2, 3이 있는데 1이 1로 가면 이걸 만족하는 x는 1인 거야. 근데 내가 지금 애초에 x에서 x로의 대응을 이거라고 얘기를 했잖아. 요게 요렇게 가는 상황에서 얘도 이렇게 가는 거잖아. 맞지? 그럼 얘는 어떻게 됐어? 1이 1로 갔죠. 그럼 1 되는 거지 여기서. 1 되는 거지. 2는 어디로 갔어? 1로 갔지. 그럼 2는 안 되는 거지. 3은 어디로 갔어? 4로 갔지.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서 애초에 얘네들이 뭐 f가 역함수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그냥 여기에서 내가 해석하고 싶은 내용은 요 놈의 식을 fx가 f 인버스 여기에서 f 인버스는 내가 얘기하는 것은 이것은 역함수가 아니라고 이걸 나는 뭐라고 부른다고? 역대응 그래프라고 얘기한다고. 되십니까? 이걸 나는 역대응 그래프라고 해석한다고. 본 함수랑 역대응 그래프랑 교점이 어디에서 생기냐고 물어본 거랑 똑같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본 함수와 역대응 그래프. 역대응 그래프는 뭐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놈이죠. 이해되세요? 얘가 지금 어떤 상황이야? 얘를 이 점 대응을 갖다가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어야 f는 함수로 생각할 수 있어. 얘가 지금 1,1, 2,1, 3,3 이렇게 되는 거지. 여기가 1, 2, 3이고 여기 1이고 여기가 3입니다. 이게 f야. f의 함수는 지금 점 하나, 둘, 세 개 찍힌 거야. 근데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키래. 그럼 얘는 여기, 얘는 여기, 얘는 여기. 교점이 어디 생겨? 여기랑 여기 생겼죠. 아, 그러니까 역대응 그래프가 본함수랑 교점이 어디에서 생겼느냐를 말하는 것이 바로 이 식의 의미다라는 거야. 이해되었어요? 나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애들한테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거든. 자,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해볼 수 있고, 예를 들면 그러면 여기에서도 이제 우리가 요거를 y는 ffx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굳이 y는 x랑 교점을 찾아본 건 이것이 맞는데 이걸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어떻게 하겠다? 원래 함수 y는 fx 요게 있었으면 요 놈을 갖다가 어떻게 y는 x에 대해서 대칭 y는 x가 이렇게 있었으면 요거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나오는 그림은 요게 여기로 갔을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하나 그려졌겠지. 이해되십니까? 그럼 교점이 어디 생겼어? 여기 생겼지. 그게 바로 요 놈이고 되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ffx가 x랑 같다의 의미를 fx가 f 인버스 x 이것은 계속 얘기하지만 이거는 역함수가 아니에요. 역함수가 존재하는 함수면은 상관이 없는데 역함수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 역대응 그래프라고 부른다고. 되십니까? 그러니까 이 개념이 완벽하게 이미 머릿속에 있었어야 이 문제를 보자마자 딱 접근을 하는 거야. 그게 안 되는데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 절대 못 풀어. 이게 완벽하게 머릿속에 개념이 잡혀있지 않는 상황이었으면 이 문제 절대 못 풀어. 그리고 이거 되게 많이 던져진 떡밥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기도 하거든. 이건 당연한 거여야 되고 뭐 이렇게 나올 때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냥 fx t로 치환하라는 얘기야. 이거는 그냥 이거 많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많이 하는데 이것도 fx를 갖다가 t로 치환해가지고 요거를 갖다가 ft는 t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t 값을 구한 다음에 다시 fx랑 t랑 갖다가 놓고 푸는 그런 상태인 거지. 자, 이거는 진짜 오래된 떡밥입니다. 이거는 보자마자 이제 이게 의미하는 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야 돼. 개념적인 측면에서는 이제 모자람이 없어야 돼요. 되시겠지? 자, 이제 그럼 문제 풀어야죠. 이제 문제 풀어야 돼. 뭐, 아씨, 뭐. 나 시작부터 뭐. 한숨을 쉬면 어떡해. 자, 이제 문제를 한번 보자, 이거지. 자, 그러면, 요게 어떤 3차함수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라고 그랬어. 최고 차함계수가 양수인 3차함수다. 그러면 어떻게 증가하면서 뭐 중간에 감소 구간이 생겼을지 안 생겼을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아래에서 위로 올라왔을 거 아니야, 맞지? 그러니까 3차함수가 만약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이렇게 그려졌다고 쳐. 그럼 내가 지금 여기에 얘네들의 근의 개수가 5개일 수 있는 상황이 만약에 증가만 했다고 치면 얘를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가지고 나오는 교점의 개수가 몇 개여야 된다? 문제에서는 5개여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 근데 만약에 증가함수라고 했으면 증가함수와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어디 위에서 생깁니까? y는 x 위에서 생기는 거죠. 증가함수와의 역함수와의 교점은 반드시 y는 x 위에서 생겨? 그럼 내가 지금 여기다가 y는 x를 어떻게 그리든지 간에 교점 5개 나올 수 있습니까? 절대 나올 수 없지. 그럼 증가만 할 수 없다는 얘기야. 증가하다가 감소했다가 증가했다는 얘기라고.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건 그려질 수가 없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 뭐 이렇게 그렸다고 쳐. 요 놈을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켜가지고 나오는 교점의 상황이 5개여야 된다라는 얘기지. 근데 얘네들이 y는 x랑 교점이 만약에 생겼다면, 뭐 이런 식으로 y는 x랑 교점이 생겼다면, 얘네들 역함수와의 교점도 반드시 요 세 점은 포함하고 시작하겠지. 그럼 나머지 두 점이 어딘가에 y는 x가 아닌 다른 지점에서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게 뭘까? 대칭.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 이해되세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 여기에 있는 요 점이 만약에 a, b였다고 쳐. fa라고 할게. 요거를. 그럼 요 점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에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점이 만약에 정확하게 여기 다시 요 곡선 위에 존재하게 되면 요게 바로 뭐가 되는 거냐면은 뭐라고 뭔지 잘 모르겠으니까 b, fb라고 할게. 이렇게 됐다고 쳐. 그러면 요 점이랑 요 점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였다면은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fa가 되는 거고 얘가 이제 뭐가 되는 거냐면은 a가 되는 거거든. 이해되십니까? 어떤 함수가 역함수와의 교점, 역함수라고 하긴 좀 그렇고 지금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관계라고 했으면은 fa가 b였으면 덩달아 fb도 a여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인 두 점이 요 상황을 갖다가 생각을 해보면 얘가 이제 그 역대응으로 생각하면은 f 인버스 b가 a면서 f 인버스 a가 b. 그러니까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역대응 그래프마저도 걔네들도 a, b랑 b, a를 지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야. 이해되세요? 분함수가 a, b랑 b, a를 지나면 그것을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킨 그래프도 여전히 a, b랑 b, a를 지난다고. 이해되세요? 곡선 위여야 돼요? 그렇지. 곡선 위여야지. 곡선 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곡선 위여야 얘네들을 갖다가 y는 x에 대해서 대칭시켰을 때 똑같이 또 포개어질 거 아니야. 똑같이 포개어지려면 곡선 위의 점이 대칭점이어야 된다고. 이해되었어요? 자, 이 상황을 우리가 알고 접근을 한다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서 크기 순서를 알려줘 버렸잖아. 0, 1, A, 2, B 순으로 지금 여기에 교점의 x좌표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지. 그럼 점이 다 나온 거 아닌가? 다 나왔어요. 여기가 얘가 뭐? 이거 x좌표 얼마? 0. 이게 얼마? 얼마? 1. 요게 얼마? A. 요게 2. 요게 B. 이렇게 됐다는 얘기고, 그럼 여기가 1, 어쩌고고 여기가 2, 어쩌고면 얘가 이제 나온 거죠. 2. 여기는 1. 이렇게 나온 거지. 그럼 점이 다 나온 거고, 여기가 뭐 a, a고 여기가 0, 0이고 여기가 b, b인데 이거를 갖다가 좀 쉽게 계산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좀 쉽게 못하나요? 이거 fx잖아요. 이거
이거 식을 좀 이쁘게 빨리 작성하고 싶은 거잖아. 맞지? 식을 이쁘게 빨리 작성하고 싶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거를 어차피 우리가 알고 있는 점이 그 0, A, B도 있지만 사실 1,2랑 2,1을 정확하게 더 잘 알고 있거든요. 요 두 점을 더 정확하게 잘 알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요 두 점을 가지고 식을 세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면은 여기 세 점은 이게 보통 니네들이 이 생각까지 한다고. fx랑 x 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fx-x라고 한 다음에 인수가 0이랑 a랑 b니까 지금 0, x랑 x-a, x-b를 인수로 가지는 식을 하나 작성을 하고 아이씨 x부터 할까? x 하고 이제 최고차 한계수가 뭔지 안 알려줬지. 뭐 k라고 한 다음에 여기다 이제 여기 알려준 조건들을 갖다가 쓴단 말이죠. 여기 지금 1,2랑 2,1 지난다라는 거 알려줬고 여기 뭐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다 써가지고 여기서 또 뭐 알려줬어? f 프라임 0 마이너스 f 프라임 1 6이다 이런 것도 알려줬잖아. 그러니까 세 개면은 여기 미지수 k, a, b니까 세 개 다 나오거든. 근데 이거 하고 앉아 있는 게 사실 졸라 골치 아픈 거지. 짜증나잖아. 그래서 이거를 갖다가 어떻게 하는 게 편하다? 요거 요 점이랑 요 점을 지나는 직선. 이게 이제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죠. 이게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 그래서 저 직선이랑 이제 교점을 찾는 거지. 교점을 인수로 fx 플러스 x 마이너스 3 얘가 어떻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에다가 뭐 ax 플러스 b 이렇게 놓는 게 좀 더 편한 거지. 되십니까? 최고차 한계수 뭔지 모르고 인수 하나가 뭔지 잘 모르니까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하면 이게 좀 더 편하다라는 거야. 여기보다는 미지수가 하나 더 줄어들었잖아. 그럼 여기다 0,0 집어넣으면 식 하나 나오니까 b값이 나오죠. 그지? 그리고 여기 미분해가지고 0 집어넣고 1 집어넣어서 뺀 게 6이다라는 걸 이용하면 a 값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게 그나마 좀 쉬운 거.